그때 웬 예쁘장한 여자 캐릭이 아는 척을 해요. 유명하신 분을 만나 황송하기 그지없대요. 남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며 애교를 부려대요. 급 솔깃해진 남자는 최대한 친절하게 채팅을 해줘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아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이를 물어보는데 이런 된장 중2래요. 아이템 좀 달래요. 중딩에게 설렜던 자신이 창피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외로움에 몸살을 앓으시는 솔로들의 연말 모습을 탐구해 보겠어요. 먼저 솔로남의 연말 보내기예요. 일요일 아침 솔로 4년차 베테랑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요. 수염이 거뭇거뭇한 사내놈과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는 악몽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황당한 악몽에 시달려 잠도 깊게 못 들어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친과 보신각 타종을 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혼자 특선 영화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참을 뒹굴대던 남자는 솔로의 영원한 동반자 TV를 켜요. 젠장. TV에서도 역시나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요. 해맞이 명소는 벌써 예약이 끝났대요. 다정한 연인들이 차고 넘쳐요. TV 볼 맛이 뚝 떨어져요. 솔로의 또 다른 동반자 컵라면을 끓여 컴퓨터 앞으로 향해요. 컵라면을 먹으며 미니홈피를 확인하는데 방문자 수가 빵이에요. 미니홈피는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오지가 되어 있어요. 방명록은 2005년에 어떤 논팽이가 써놓은 광고글이 마지막이에요. 이젠 광고글 논팽이조차 방문이 뚝 끊겼어요. 이럴 땐 게임 세상에 접속하는 게 최고예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게임 세상에 접속하면 남자는 신이에요. 남아도는 시간을 게임에 투자한 덕에 폭풍 레벨 경험치 만땅 깜놀 아이템으로 중무장한 간지 보스 장렬 캐릭을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남자 캐릭만 봤다 하면 다들 무한한 영광이라며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그때 웬 예쁘장한 여자 캐릭이 아는 척을 해요. 유명하신 분을 만나 황송하기 그지없대요. 남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며 애교를 부려대요. 급 솔깃해진 남자는 최대한 친절하게 채팅을 해줘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아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이를 물어보는데 이런 된장 중2래요. 아이템 좀 달래요. 중딩에게 설렜던 자신이 창피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떤 놈들은 게임하다 만나서 커플도 되고 결혼도 잘만 하던데 남자는 중딩 추종자만 수백 명이에요. 게임할 맛이 뚝 떨어진 남자는 뭔가 건설적인 취미를 찾아보기로 하고 동호회를 검색해봐요. 축구 동호회, 신나고 재밌는데 여자가 없어요. 낚시 동호회, 손맛이 끝내주지만 여자가 없어요. 바둑 동호회, 지능이 향상되지만 여자가 없어요. 살사 댄스 동호회, 민망하고 관심도 없지만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급 땡겨요. 마침 오늘 정모가 있는 날이래요. 초보자도 환영한대요. 퍼펙트, 맘에 쏙 들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가슴이 설레요. 뻘쭘함을 이기고 정모 장소로 나가는데 이런 젠장, 여기도 가이 저기도 가이 죄다 사내놈들 뿐이에요. 전우회에 온 기분이에요. 여자라곤 남자의 엄마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클럽장 아주머니뿐이에요. 급 실망한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다른 남자들의 표정도 더 이상 어두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모두 무적의 솔로 부대 회원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클럽장 아주머니가 교습을 시작해요. 누가 볼까 민망한 살사 댄스를 배우는데 허걱 파트너를 선정하래요.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남자놈들끼리 손을 맞잡고 살사를 배우기 시작해요. 황금 같은 주말에 이런 우중충한 곳에서 남자놈 손이나 붙들고 살사를 추는 자신에게 이젠 동정심마저 생겨요. 악몽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러 가자는 제이에 꽁지가 빠져라 툭 껴요. 쓰디 쓴 소주로 한껏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밤새도록 사내놈과 블루스를 추는 악몽에 시달릴 것 같아요. 친구놈이라도 불러내야겠다 싶은 남자는 통화 기능이 있는 시계인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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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장성, 엄마, 엄마, 엄마. 통화 목록을 끝까지 뒤졌지만 엄마와 중국집 전화번호뿐이에요. 비참함이 다시 엄습해요. 남자는 거시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와이프랑 여행 갔대요. 여친과 데이트하기로 했대요. 다 바쁘대요. 그리고 꼭 좀만 일찍 연락하지 그랬냐며 아쉬워해요. 하지만 일찍 연락했어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란 걸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알고 있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놈이 여친과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할 일 없으면 같이 놀재요. 내가 약 먹었냐? 남의 커플 노는데 왜 끼냐고 큰 소리를 치지만 같이 놀고 싶어요. 못 이기는 척 수락해요.
남자의 말에 대꾸해줄 사람만 있으면 남극이든 북극이든 어디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혹시 친구 여친이 센스를 발휘해 친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 흥분이 돼요. 친구 커플이 있다는 카페로 들어서요. 그런데 웬걸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친구 녀석 애인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둘이 싸웠나 싶어 왜 그러냐 묻는데 친구 녀석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꾸 말을 돌려요. 오늘이 200일이거든요. 젠장,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남자를 불러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연말인데 졸지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남의 데이트에 껴 분란을 일으킨 주책바가지가 됐어요. 미안한 남자가 약속을 깜빡했다며 그냥 니들끼리 놀라며 일어서려는데 이런 젠장. 친구놈이 여친에게 네가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며 화를 버럭내요. 여친은 데이트하는데 말도 없이 친구를 부른 게 누군데 화를 내냐며 대들어요. 표정 관리 왜 그렇게 하는데? 친구와 여친이 남자 이름을 들먹이며 카페 안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해요. 친구 여친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이 자식은 이게 의리인 줄 아나 봐요. 이건 남자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남자는 미안하다며 급히 자리를 떠요. 쟤 또 무슨 아바타 만났단 말이야.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우주에 남자 혼자 남은 기분이에요. 그때 맞은편에 남자와 똑같은 포즈의 사내놈이 나타나요. 솔로 32년차 무적의 솔로 부대 참모 총장이라 불리는 친구놈이에요. 꼬라지를 보니 남자와 똑같은 신세가 분명해요. 겉으론 오랜만이라며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외로움에 콩팥이 저릿저릿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뛰쳐나왔다는 걸. 그때 지드라군이란 명찰을 단 나이트 웨이터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놀다 가래요. 지드라군입니다, 형님. 애인 없으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수질과 손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무한 즉석 만남을 제공하겠대요. 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알지만 무조건 믿고 싶어요. 참모 총장 친구도 급 땡기는지 눈알이 반짝반짝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이트로 직행해요. 나이트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요. 친구놈이 지드라군에게 엄청나게 비싼 양주를 시켜요. 남자가 걱정하자 양주가 없으면 없어 보여서 안 된대요. 돈 걱정도 하지 말래요. 일단 남자가 카드로 긁으면 내일 뿜빠이 해주겠대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일단 네가 긁어 내일 뿜빠이 해줄게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속아줘요. 남자는 은근슬쩍 수지를 확인해요. 젠장, 그럼 그렇지. 1급수는커녕 그 생명력 좋다는 황소개구리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오염이 심각해요. 거기다 남자놈들만 우글거리고 여자는 가뭄에 콩나듯해요. 괜히 돈만 날리는구나 싶었는데 신봤어요. 쭉쭉빵빵 이쁜이들이 블러워에 나타났어요. 자동으로 일어나 블러워를 향해요. 일단 너무 밝히는 놈들로 보이지 않게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흐느적대요. 그 후 자연스럽게 이쁜이들의 근처로 슬금슬금 다가가요. 이쁜이들의 근처에 거의 다다라 가는데 어느새 이쁜이들 근처는 사내놈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사내놈들은 눈에서 살기를 내뿜으며 경쟁자들에게 저리 꺼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날려대요. 이쁜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남자와 친구는 필사적으로 댄스를 초대요. 하지만 춤이라곤 춰본 적이 없는 남자는 점점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리기 시작해요. 이건 뭐 연체동물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저런 동작을 소화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밥 먹고 춤만 추는 애들인가 봐요. 벼랑 끝에 밀린 남자와 친구는 마지막 수단 진상 코믹 댄스로 승부수를 던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고 정신줄을 살짝 풀어놓은 후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대요. 반응이 있어요. 이쁜이가 남자와 친구의 댄스를 보다 빵 터졌어요. 더욱 탄력을 받은 남자는 온갖 진상 저질 댄스를 마구 뿜어대요. 이젠 이쁜이뿐만 아니라 나이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친구의 주변에 모여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줘요.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 일이 처음인 남자와 친구는 있는 힘껏 댄스로 혼을 불살라요. 그때 댄스 타임이 끝이 나요. 이제 이쁜이들과의 즉석 만남은 기정사실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된장. 신나게 웃어대고 즐거워하던 이쁜이들이 뺀질뺀질하게 생긴 데다 돈까지 있어 보이는 사내놈들의 손을 잡고 퇴장하고 있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엄한 놈이 챙긴다더니 왠지 광대가 된 기분이에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냐라는 영화 대사가 떠올라요. 이 자리에서 그냥 먼지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자리로 돌아온 남자와 친구는 이 처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양주를 그라스로 쏟아부어요. 양주 한 병을 작살내자 남자와 친구의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블루스 타임이 시작돼요. 즉석 만남에 성공한 커플끼리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기 시작해요. 부러운 시선으로 한참 노려보던 친구가 갑자기 남자의 손을 잡아 끌며 블로어로 향해요. 뭘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젠장, 친구놈이 남자를 거칠게 끌어안더니 블루스를 추려고 해요. 너 미쳤냐며 뿌리치려는데 친구놈의 눈이 사냥꾼에게 부인을 잃은 숫사슴처럼 슬퍼 보여 뿌리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친구를 바스러져라 껴안고 음악에 몸을 맡겨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귀에 들리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라도 하니 외로움이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아요. 남자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해요. 지난밤에 꾼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음은 솔로녀의 연말 보내기예요. 아침에 일어난 여자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셔요. 보샤시한 날씨에 왠지 모를 짜증이 밀려와요. 어두워질 때까지 다시 잠이나 자려고 해요. 그런데 헐, 엄마가 조금 있으면 엄마 친구들이 몰려온다고 씻고 있으래요. 그 말이 여자 귀에는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얘기보다 더 무섭게 들려요. 엄마 친구들이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여자를 본다면 내일 모레 서른 아니야. 여자의 나이, 산자리, 미래 남편감 등등 너 지금 안 가면은 너 101가지 걱정 풀코스를 대접할 것이 분명해요. 아줌마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남의 딸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챙겨서 방 안에 투명 인간으로 숨어 있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투명 인간 되기에는 화장실이 문제예요. 갑자기 장이 돌발 행동을 한다면 여자는 아줌마들이 모두 모여있는 거실로 나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요강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자는 결국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낼 동물을 찾기 위하여 핸드폰을 열어요. 그러나 전화번호부를 살펴보던 여자는 시무룩해져요. 얘도 커플, 쟤도 커플, 이 지집에도 커플, 남자 복 터진 양다리 지집애 등등. 연말이라고 다들 늑대 목도리 하나씩은 장만했어요. 그때 얼마 전 솔로가 된 친구가 떠올라요. 분명 이 지집애도 할 일 없이 집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화하고 싶지만 망설여져요. 서로가 마땅히 하는 일이 없는 걸 알지만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외롭다는 걸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망설여져요.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려요. 얼마 전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방방 뛰며 좋아했던 친구예요. 커플된 이후로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만나자고 해요. 올래라고 외치며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살짝 바쁘다며 일단 튕겨요. 그러자 친구가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려 해요. 깜짝 놀란 여자는 금방 끝날 것 같다고 말을 바꿔요. 무슨 지지배가 3~4번 권할 줄도 모르나 봐요. 전화를 끊은 여자는 준비를 해요. 평소보다 몇 배 공들인 화장 기술을 발휘해요. 솔로일수록 잘 꾸며야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솔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화장 기술의 달인이 돼가요. 카페에 갔더니 그 친구뿐 아니라 아까 연락해볼까 했던 친구도 함께 나와 있어요. 역시 여자의 예상대로 쟤도 별일 없이 집에 있었나 봐요. 만남을 주선한 친구가 여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의 욕을 하기 시작해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변한 것 같다며 싸웠대요. 옥태견 닮았어.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남친을 사랑해서 고민이래요. 아, 결국 남친 있다고 자랑하러 부른 거였어요. 다른 친구 얼굴 표정을 보니 나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친구들은 남친만 사귀면 밥맛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진심 어린 얼굴로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며 헤어짐을 종용해요. 또 다른 친구 역시 이런 남자는 더 만나면 네가 손해라며 부추겨요. 진짜 아니야. 이건 친구를 질투하거나 눈꼴 시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 생각해요. 어느새 친구의 남친은 천하의 제일 나쁜 자식으로 낙인 찍혔어요. 여자는 이미 친구가 헤어진 것처럼 소개팅 해주겠다는 말까지 해요. 물론 뻥이에요. 왔어? 그런데 얼라 그때 친구의 남친이 찾아왔어요. 천하의 나쁜 자식으로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훈남이에요. 갑자기 친구가 부러워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친구의 행동이 어이가 없어요. 다시는 안 본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는 상세하게 가르쳐줬나 봐요. 친구의 남친은 우리가 먹은 것을 계산하고 친구를 데리고 나가요. 갑자기 방청객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지들 둘이 드라마를 찍더니 나가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는 나간 친구 커플의 걱정에서부터 시작해 온갖 커플들을 씹는 쪽으로 집중돼요. 누구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성격 파탄이고 누구는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막장이래요. 그런 얘기를 늘어놓다 보니 솔로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친구가 요새 자신에게 관심 있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헐, 여자의 머릿속에 불안의 폭풍우가 밀어닥쳐요. 이 친구마저 남친이 생기면 이 우주 아래 솔로는 나 혼자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든 얘보다 내가 먼저 남친이 생겨야 해요. 내가 들은 소문이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씹어요. 그 사람 되게 바람둥이라 그러더라. 다행히 친구가 남자한테 의심을 품는 표정이에요.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어요. 여자가 밥이나 먹자고 하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온 가족이 외식이라며 친구가 먼저 가봐야겠다고 해요. 나 오늘 외식 아니야. 여자는 웃으며 나도 저녁에 약속이 7개나 밀려 있다며 얼렁뚱땅 둘러쳐요. 다행이다. 미안. 시계를 봐요. 누군가와 새롭게 약속을 잡기도 집에 들어가기에도 애매한 시간이에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여자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커피를 훌쩍이며 도도한 표정으로 창밖을 쳐다봐요. 짝이 없어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서 혼자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려는 것이에요. 때때로 핸드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누군가와 연락 중이라는 표시도 해요. 그래도 이런 여유로운 오후는 솔로만의 특권인 것 같아 기분이 살짝 좋아지려는데 헐, 옆에 병뚜껑 하나 자기 힘으로 못 열어 남친에게 병을 넘기는 여자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땐 황소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것처럼 생겼어요. 저런 여자들 때문에 이 땅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여자는 왕꽃 선녀 뺨치는 예지력으로 저것들은 6개월 안에 깨질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해요. 못 볼 꼴을 봤더니 더 이상 카페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춥지 않은 실내이면서도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다가 영화관이 떠올라요. 영화관으로 향해요. 그런데 젠장, 영화관이 커플 특공대에게 점령당했어요. 연말에 솔로가 서 있을 곳은 한 평도 없나 봐요. 여자는 커플용 영화관과 솔로용 영화관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매표소로 다가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설마 연말에 혼자 영화 보러 온 거냐는 동정의 눈길이 느껴져요. 여자는 괜히 핸드백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내 들고 영화 학도인 척 폼을 잡아요. 여자는 포스터를 보며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요. 여러 가지 영화가 개봉했어요. 그때 여자의 안구를 정화시키는 몸매의 소유자 비 오빠가 나온 영화 포스터를 발견해요. 어정쩡한 남자친구보다 비 오빠와 함께하는 1시간 반이 더욱 즐거울 것이란 확신이 들어요. 매표 직원에게 영화표를 달라고 해요. 눈치 없는 직원이 한 분이세요? 라고 물어요. 2명이라는 말 안 했으면 당근 1명이지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나 몰라요. 주변 눈치를 재빠르게 살피고 조그맣게 네 라고 대답해요. 직원이 한 분 예매됐다며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떠들어요. 여자는 영화관에 들어가 앉아요. 왼쪽에도 망할 커플, 오른쪽에도 망할 커플이에요. 얼른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기만을 빌어요. 영화가 시작해요. 여자는 비 오빠의 환상 몸매에 마음이 몰캉몰캉해지며 환상의 경지로 빠져들어요. 오빠의 섬세한 액션 하나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려요. 얼마나 고생해서 찍었을까 마음이 짠해져요. 스토리도 최고예요. 입이 절로 벌어져요. 옆에 있는 커플들의 여자들도 이미 남자친구는 나 몰라라예요. 비 오빠의 원조 팬으로서 왠지 자신이 비 오빠의 여친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에요. 니들의 남친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하는 자부심이 들어요. 하지만 달콤한 현실 도피는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영화가 끝나자 커플들이 쌍쌍이 손잡고 나가요. 여자는 커플들이 다 나가길 앉아서 기다려요. 영화 한 편 때렸는데도 아직도 날이 밝아요. 여자는 문득 이쯤이면 엄마 친구인 남의 딸 걱정위원회 회원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 전화를 해봐요. 제길 여전히 시끌벅적해요. 아직 안 엄마가 저녁까지 먹고 와도 된다고 해요. 아 몰라. 어디를 가야 할까 주위를 둘러보던 여자의 눈에 대형 서점이 보여요. 빙고. 저곳이라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혼자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서점으로 들어가요.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요. 여자는 샘플로 나와 있는 잡지들 중 한 권을 펴요. 책을 읽을 기분이 아니라 대충 넘기며 읽는 척만 해요. 하지만 별자리 운세가 나오면 눈알이 빠져라 정독해요. 이번 달에는 귀인을 만날 것 같대요.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잡지를 봐요. 멍미, 싱글을 즐기래요. 싱글은 이제 그만 즐기고 싶어요. 말도 안 돼. 5년째 싱글인데.
그냥 귀인을 만날 것 같다는 말을 믿기로 해요. 맞는 것 같은데.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파요. 베스트셀러 칸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의자 있는 곳으로 가요. 문득 혼자 책을 들고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나 지적으로 보여요.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로운 솔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주체적인 도시 여성으로 보일 것이에요. 한참을 읽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변 사람들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나만 빼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해져요. 그때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 다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저 여자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일 거란 생각에 동지같이 느껴지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근데 아무리 솔로라도 좀 꾸미고 다니지 그래도 쟤보단 자신이 좀 낫지 하는 생각에 빠져 우쭐해지는데 오 마이 갓. 훈남 하나가 늦어서 미안하며 다가와요. 친남매일 것이라 확신해요. 여자에게 어깨동무를 해요. 오빠가 동생에게 어깨동무쯤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자 볼에 뽀뽀를 해요. 오빠가 동생에게 뽀뽀를 할 수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남매는 없어요. 저건 누가 뭐래도 애인 사이가 분명해요. 나만 빼고 온 세상이 커플놀이 중이에요. 서점도 솔로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얼른 일어나 나와요. 집에 와요. 그런데 복도에서부터 엄마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의 딸 걱정위원회 회원들의 수다 소리도 들려요. 남의 걱정으로 날밤을 하얗게 지새울 생각인가 봐요. 지금 들어갔다간 오늘 하루 종일 피해 있었던 것이 도루묵이 될 것이에요. 비상계단에 앉아 아줌마들이 가시길 기다리기로 해요. 처량하게 한이 없어요. 젠장, 불이 꺼져요. 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자동 센서를 작동시켜요. 불이 또 꺼져요. 또 손을 흔들어요. 또 꺼져요. 또 흔들어요. 그때 집안 TV에서 보신각 종소리가 들려요. 새해가 밝았고 여자는 또 한 살을 먹었어요. 불이 꺼져요. 다시 켜고 싶지 않아요.